무소속 이영호 의원과 송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과 입당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습니다. 민주당은 정강 정책과 맞지 않는 활동 등을 했다며 어제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합니다. 황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을 둘러싸고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무소속 송금주 이영호 의원의 복당과 입당 신청이 불허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이유를 좀 볼까요? 네, 일단 민주당의 이 복당 심사를 했던 네. 위원회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의 정광 정책과 맞지 않았고 그동안의 활동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당의 정책적 이념과 철학에 맞지 않았다.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했던 활동들 그 과정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국민의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네. 두 의원이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에게 또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뭐 도로 박근혜, 문근혜 아니냐 뭐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의 자존심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정책에 반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것은 일단 형식적인 그런 내용의 검증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당내 여러 네. 의원이라든가 또는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확고한 그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색채를 흐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구정치다 이런 비판을 네. 했거든요. 또 하나는 역시 앞으로의 정치 지형의 개편의 측면에서 민주평화당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평화당 그리고 향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우군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정당과의 연대를 고려해 있을 때 이 사안이 지금은 도리어 더 갈등이 될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도 이들 두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이들 두 의원이 민주당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민주평화당과 연대를 하기가 껄끄러워진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당의 연대 측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과반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라든가 지금 중요한 개혁 입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 특히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라든가 만일의 경우 두 의원이 결국은 과거에 국민의당 소속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정당 간의 연대, 협치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비판을 해왔고 또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향후의 정책을 봤을 때는 과거의 양당제 시스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네. 지금의 이 정당의 역할들,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의 역할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다당제 장점도 가져 있었거든요. 만일의 경우 두 의원이 그렇게 가게 되고 민주평화당과 많은 갈등이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정당의 연대, 협치의 정신에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현실 정치를 또 감안한 그런 측면까지 고려했다고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당장의 의석수보다는 민주평화당과의 연대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총선이 다가오게 된다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되면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처럼 정당을 쉽게 옮기는 것 그리고 정치의 이념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의 말을 뒤집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구정치, 철새정치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과거처럼 쉽지 않아졌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의식, 견제와 감시 시선이 높아졌고요. 그렇다면 내년 이제 4월 총선을 지점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으로 일부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의원 중에서는 이미 이 자유한국당 입당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지금 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재편의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다시 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평화당에 있는 큰 그림 속에서 이 두 의원들과 또 만일의 경우 바른미래당이 그런 갈등 속에 놓이게 된다면 새로운 또 제3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우호적으로 의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과거의 양적 팽창 방식의 그런 정치는 좀 지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합종 연행의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무분별하게 의원들을 끌어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이는 이런 양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결국 내일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당권에 도전하겠다. 뭐 그런 뜻일까요? 지금 시점에 입당을 하는 건 말이죠.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굉장히 비판적이었고요. 그런 목소리를 여러 인터뷰라든가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내왔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겠다. 대신에 그 말은 결국은 당권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시점은 분명히 2월 27일, 불과 40여일 남은 이제 당권에 대한 도전이 될 거고요. 그럼으로써 당내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이 늦은 것 아니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네. 있었고요. 그러나 너무 빨리 들어갔을 때는 현실 정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황 전 총리 굉장히 고심을 해왔고요. 뭐 오늘 아침 일부 인터뷰에서도 글쎄요 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지만 저는 당연히 당권 도전을 위해서 입당을 했고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의 황교안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권 도전을 선언하는 순간 친박 진영의 표들이 다 몰리게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나와 있는 친박 후보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정우택, 김진태 뭐 여러 의원들이 있고요. 그동안에 보였던 뭐 심재철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의원들이 사실은 지금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그런 흐름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야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친박이 결집하는 흐름이 모아지게 됩니다. 지금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선 과정에서도 친박들이 네.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태극기 부대라든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강경한 우익 진영의 네. 인사들이 지금 많이 입당을 했습니다. 그들이 세력이 된다면 친박이 큰 힘을 모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황교안 전 총리를 얼굴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친박이 표를 모으게 될 거고 황교안 전 총리가 아무래도 당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주자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놓고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지만원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5.18 당시에 광주에 투입됐던 진압군 지휘관들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말에 계속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답지 않게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인사 영입을 놓고 더구나 5.18 특히 작년 9월에 출범했는데 추천을 계속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동안 정개특위라든가 다른 유치원 3법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국정개혁에 대해서 계속 이런 반대하고 또 시간을 끄는 양식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만원 씨는 이미 광주 이 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걸로 민형사상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분을 놓고 뭐 설왕설래가 벌어지더니 이번에는 또 당시에 가장 잔인하게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고 했던 3공수여단 13대대장을 했던 병길남 씨를 추천하려고 이미 후보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어려워졌다라는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위기도 있지만 이런 인사를 추천했다는 것, 더군다나 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큰 가해자, 다시 말해서 어떤 검찰에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도리어 그 위원으로 선출한다. 네. 이것은 결국은 광주 이 조사 특위에 당시에 뭐 안매장이라든가 헬기 사격 또 성폭행 얼마나 많은 범죄가 새로 밝혀졌습니까? 이 부분을 밝히자는 것인데 거기에 가해자가 조사위원을 한다.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조사위원은 가장 합리적이고 또 정책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해자의 입장에 섰던 사람이 어떻게 특위위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런 추천 인사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은 정말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답지 못하다. 좀 더 진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을 제대로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김홍국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